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국순4단 중 마지막으로 단국대학교의 2025학년도 수시 전형 계획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단국대학교는 죽전 캠퍼스에서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자연계열 수능 필수 응시 영역 제한을 폐지했다는 것 이외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 2025학년도의 변화 사항보다는 2025학년도 입시에서 여러분께서 참고하실 만한 사항이나 2024학년도에 신설된 학생부 종합 DKU 인재 면접형 전형의 면접에 대해 주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단국대학교의 2025학년도 수시 전형 방법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단국대학교는 매년 그렇듯 입학처에서 따로 2024학년도 대비 2025학년도 변경 사항을 공지해주고 있지는 않으며 2025학년도에는 그렇게 큰 변화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죽전 캠퍼스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의 자연계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시 수능 지정 과목 제한이 사라졌다는 것 정도가 주목할 만한 변화를 할 수 있는데 단국대학교 죽전 캠퍼스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 등급합 조건은 2합 6으로 원래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이 거의 70%에 가깝게 꽤 높기는 했습니다. 다만 이제 단국대학교나 세종대학교나 2025학년도부터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선택 과목을 지정하지 않고 있고 국순4단 다음으로 학생들이 고려하는 광명상가 라인 학생부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거나 마찬가지로 수능 선택 과목을 정해두지 않았기 때문에 국순4단 라인 카드를 쓰는 학생 중에서는 사탐런을 하려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들이 사탐런 전략이 유의미하게 통하여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이 더 올라간다면 입결 역시 살짝 오를 수 있겠습니다. 자연계열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지망하는 천안캠퍼스 의예과, 치의학과, 약학과는 학생부 종합 DKU 인재 면접형 전형으로만 선발을 실시하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시 여전히 수학 영역은 미적분 기하, 탐구 영역은 과학 탐구를 응시해야 하며 2023학년도 입시를 기준으로 각 모집 단위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은 각각 의예과 65%, 치의학과 52.9%, 약학과 66.7%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천안캠퍼스 해병대 군사학과는 수시 모집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국수영탐 한국사 중 4개 영역 평균 3등급대 이내에서 국수영탐 한국사 중 4개 영역 평균 4등급대 이내로 1등급 완화되었으며 2024학년도의 변화에 이어 점차 해병대 군사학과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단국대학교 2025학년도 2024학년도 전형계획 기반 캠퍼스별 각 전형의 모집 인원 및 주요 전형의 모집 단위별 세부 인원 증감을 취합 및 비교한 자료입니다. 역시나 2024학년도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까지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다. 죽전 캠퍼스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모집 인원이 10명 늘어난 것은 체육교육과에서 2024학년도에는 정시 모집으로만 신입생 전원을 선발하다가 2025학년도부터 수시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으로도 모집을 실시해서입니다. 따라서 수시 모집으로도 체육교육과의 선발이 시작되었는데 체육교육과의 경우 교과 100%가 아니라 교과 70%, 실기 30%로 실기평가도 들어간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기존까지 정시 나군 실기실적 일반 학생 전형으로는 음악학부 성악전공의 신입생 13명만 모집했는데 2025학년도부터는 해당 인원을 정시 가군 실기실적 일반 학생 전형으로 이동시켜서 2025학년도에는 정시 모집에서 나군으로 모집하는 실기실적 전형이 없습니다. 천안 캠퍼스도 정시 나군 수능 위주 일반 학생 전형으로 모집하던 식품자원 경제학과 인원을 다군으로 이동시켜서 정시 모집 전형에서 인원 증감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단국대학교 2025학년도 전형계획에서 주요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국순4단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단국대학교와 숭실대학교가 독특한 것은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시 계열별로 반영 교과 및 비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과별 반영 비율 없이 반영 교과의 전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보다는 단국대학교의 경우 인문계열에서 국어,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 자연계열에서는 수학,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 유리하겠습니다. 숭실대학교와 비교했을 때 먼저 인문계열에서 둘 다 국어, 영어를 가장 많이 반영한다는 것은 동일하나 숭실대학교가 국어, 영어와 다른 교과의 반영 비율 격차가 더 큽니다. 국어, 영어를 잘할 경우 숭실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산출 점수가 더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자연계열의 경우 단국대학교는 수학, 영어 30%, 과학, 국어 20% 순서대로 반영하는데 숭실대학교는 수학 35%, 과학, 영어 25%, 국어 15% 순서대로 반영하여서 더 많이 반영하는 교과의 순서도 다르고 숭실대학교가 수학, 과학을 더 높은 비율로 반영합니다. 아직 숭실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서 자연계열 수학 탐구 영역 지정 과목 제한을 유지하는 것도 그렇고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교과의 비율을 보았을 때도 아무래도 숭실대학교는 전형 방법에서 인문계열은 인문계열다운, 자연계열은 자연계열다운 학생을 뽑는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숭실대학교는 경영학과 경제학부 등의 모집 단위를 경상계열로 분류해 두었는데 단국대학교는 해당 모집 단위들을 모두 인문계열로 분류하였습니다. 따라서 인문계열 모집 단위인 해당 모집 단위들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일단 영어 성적이 좋다면 유리한 것은 두 학교에서 동일하고 수학 내신 성적이 좋다면 숭실대학교 지원이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수학 내신 성적에 자신이 없다면 수학을 20%로 반영하는 단국대학교와 다른 대학의 실제 환산 점수를 계산해 본 후에 지원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반영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모두 각각 25%
100%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수단이나 각 대학의 성적 계산 방법에 따라 또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 올해의 변화는 아니지만 2024학년도부터 학생부 종합 DKU 인재 면접형 전형과 학생부 종합 DKU 인재 서류형 전형을 분리했다는 것이 가장 유의미한 변화에 해당합니다. 일단 천안 캠퍼스에서는 의예과, 치의예과, 약학과, 문예창작과만 면접을 실시하고 다른 전형은 학생부 종합 DKU 인재 서류형 전형으로 통일되어 있어서 따로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죽전 캠퍼스를 중심으로 이야기해보자면 두 전형의 차이는 서류평가에서 평가 요소의 비율 차이를 보시면 됩니다. 학생부 종합 DKU 인재 면접형 전형은 진로 역량을 45%로 가장 많이, 학생부 종합 DKU 인재 서류형 전형은 학업 역량을 45%로 가장 많이 평가합니다. 대개 서류형 면접형 학생부 종합 전형이 그러하듯 서류형 전형의 지원군이 조금 더 내신과 비교과가 나은 경우가 많기는 한데 2등급 중반에서 3등급 초중반 학생들이 주로 입학하고 또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부분 지원 및 합격을 한다는 단국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 입시를 생각해 보았을 때 사실 두 전형의 최종 합격군이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지는 않는 편입니다. 더군다나 모집 인원이 학생부 종합 DKU 인재 서류형 전형이 어떤 모집 단위든 더 넉넉한 편이고 학생부 종합 DKU 인재 면접형 전형은 수능 이후 면접을 실시하기 때문에 수시 납치를 막고 싶은 학생들이 선호한다는 점, 정말 오랜만에 부활한 단국대학교 면접이 어떤 양상으로 진행될 것이며 지난 입결을 통해 입결이 어떠할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 등 지원 시 전형별 평가 요소 이외에도 고려할 부분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전형 중 어떤 전형에 지원할지 고민을 하는 수험생들이 비슷한 라인 대학 중에서 유독 많았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내신 및 생활기록부 면접에 대한 성향 등을 이 팀장이 직접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딱 잘라 말씀해 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지원군이 여러 양상으로 갈렸던 만큼 학생부 종합 DKU 인재 면접형 전형에 대한 후기도 다양하게 들려왔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대학처럼 기본적인 인적성 면접 질문을 받고 평이하게 면접이 흘러간 학생들도 있었는데 오히려 서류가 괜찮은 학생들 중에서 수시 납치를 막으려고 하향 지원 카드로 쓴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대학에 합격하면 다른 대학으로 진학하겠네의 흐름으로 공격적인 질문을 받아 멘탈이 나갔던 학생들도 많으니 해당 전형이 안정해서 하향 카드로 생각된다고 해서 너무 마음을 놓고 계시면 합격 순위가 생각보다 밀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단국대학교가 정말 오랜만에 면접형 전형을 부활시킨 것도 그렇고 2025학년도에 많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면접을 강조하는 것은 자기소개서가 폐지되고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는 항목도 축소됨에 따라 특히 일반 고등학교는 비슷한 라인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의 비교과가 비슷비슷한 편인데 그중 정말 우리 전공 및 대학에 오고 싶은 학생은 누구인가를 검증하려는 의도라는 점을 기억해 두신다면 여러 학생부 종합 전형 입시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추가로 단국대학교 면접의 경우 학생이 긴장해서 횡설수설하는 것 같아서 답변의 가닥을 잡아주기 위해서든 아니면 확실히 해당 전공 및 대학에 대한 지원 충성도를 검증하기 위한 날카로운 의도에서든 학생이 답변을 듣고 바로 다음 카테고리의 질문으로 넘어가기보다는 꼬리 질문을 많이 하는 편에 속했다고 하니 면접을 준비하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이번 2025학년도 단국대학교 입시는 2025학년도에 생긴 소소한 변화보다는 2024학년도의 전형 변화에 의한 영향 그리고 국순세단 라인이 다른 대학에서 일으키는 변화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입니다. 국순세단 라인 학생부 교과 전형 지원을 생각하시는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국순세단 라인의 계열별 반영 교과 비율을 정해둔 대학이 두 곳이나 있으니 더욱 대학별 환산점수 계산 방법에 따른 유불리를 따져보시고 입결을 참고하실 때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 지원군이 일반적인 수준도 그렇고 학생부 종합 DKU 인재 면접형 전형의 선발 인원이 학생부 종합 DKU 인재 서류형 전형이 2분의 1 정도라는 특성에 의해 서류형 전형과 면접형 전형의 지원 및 합격군이 다소 섞이는 경향이 있으니 이 또한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면 오늘 이 팀장이 이야기한 사항들이 단국대학교 진학을 희망하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여러모로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콘텐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